혹시 중요한 대화, 그 마지막 5분 때문에 모든 걸 망친 경험 없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승패를 가르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설득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 미팅도 좋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협상 자리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그쵸? 예상치도 못한 질문 하나에 날카로운 반론 한마디에 와 진짜 공들여 쌓은 탑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진짜 설득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전략적인 질문.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막 이거 좋아요, 사세요 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푸시 전략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풀 전략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핀, SPIN 기법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그냥 가볍게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미처 생각 못했던 문제점이 슬슬 드러나죠.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지 그 파급 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선 상대방이 스스로 이걸 해결하면 정말 좋겠구나 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원하게 만드는 거죠. 완벽한 흐름 아닌가요? 이 스핀 기법에서 사실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단계, 시사 질문, 즉 임플리케이션 단계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강력하냐고요? 그건 바로 인간의 아주 깊숙한 본능, 손실 회피 심리를 정통으로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무려 2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뭔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이미 갖고 있던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을 거의 2배나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사 질문은 이거 사면 이렇게 좋아져요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이런 손해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바로 그 손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훨씬 아프게 다가오겠죠? 이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주인공이 딱 그러죠. 자, 나한테 이 펜 한번 팔아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펜은요, 디자인이 아주 멋지고요. 정말 부드럽게 잘 써집니다. 이런 식으로 펜의 장점을 줄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탈락하죠. 이건요, 효과적인 설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마지막으로 펜 쓰신 게 언제세요? 보통 어떤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시나요? 만약 정말 중요한 계약 순간에 펜이 안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보세요. 해결책, 즉 펜을 들이밀기 전에 질문으로 상대방의 필요, 다시 말해 문제를 먼저 찾아내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설득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거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반론이나 거절이 대화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걸 더 깊은 신뢰를 쌓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건 사실 꽉 닫힌 벽이 아니라 살짝 열린 문 같은 거예요. 그 문 너머에는 그 사람이 진짜로 걱정하는 것,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반론을 딱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절대 논쟁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공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그 부분은 걱정될 것 같아요. 딱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드를 확 내리고 팽팽했던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근데 공감만으로는 안 통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아주 끈질긴 녀석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한번 이게 맞아 라고 믿어버리면 자기 생각에 맞는 정보만 계속 찾고 반대되는 이야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말해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장벽이죠. 이 확증 편향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대신 아주 영리하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 땡큐 포 스모킹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담배 회사 로비스트한테 상원 의원이 담배 아이들한테 해롭죠 하고 공격해요. 이때 로비스트는 아니요, 안 해로워요 하고 싸우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와, 보세요. 순식간에 논쟁의 판이 건강 문제에서 부모의 교육 책임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게 바로 프레임 전환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손실회피 개념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10만 원을 얻었을 때 기쁜 마음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죠. 상대방이 왜 내 제안에 선뜻 오케이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맞아요. 어떤 변화든 거기엔 비용이나 위험 같은 손실의 가능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은 이거예요. 대화의 초점을 제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확 돌려놓는 겁니다. 이거 사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걸 안 써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대화의 마지막 관문, 클라이맥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확신을 딱 심어주고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Q&A 세션은 또 어떻게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세련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정적 클로징이에요.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럼 배송은 언제가 편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귀여운 이름의 퍼피독 클로징. 마치 귀여운 강아지를 며칠 데려가 키워보게 하는 것처럼 일단 한번 써보게 해서 정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료 체험 같은 거죠. 마지막은 요약 클로징.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즉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걸로 이렇게 해결됩니다를 딱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Q&A 시간, 이거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기회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걸 막 방어하기에 급급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걸 받아서 자신의 더 큰 비전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최고의 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왜 플래시를 버리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잡스는 기술적인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술은 지는 별이고 새로운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질문의 판을 완전히 바꿔서 대화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철학이 바로 이 원그래프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진짜 효과적인 대화는요, 내 해결책을 열심히 설명하는 20%의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와 상황을 듣고 이해하는 데 쓰는 80%의 시간에서 완성됩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하는 건 뭘까요? 눈앞의 논쟁에서 한번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신뢰를 얻고 긴 호흡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설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있을 여러분의 중요한 대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열심히 여러분의 해결책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를 함께 탐색하는데 시간을 쓰시겠습니까?